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문재인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이 19일 4.19 기념사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과 고용 등 경제의 두 기둥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임을 예고한 것은 현 정권의 차기 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년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정권의 경제 무능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해온 문재인이 4.19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향후 어려워질 것임을, 특히 일자리 위기가 심화될 것임을 기념사에서 유독 강조한 것은 문재인이 뒤늦게 솔직해져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상황을 차기 대선 전략과 선제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정치적 요행수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향후 한국 경제가 부닥칠 극심한 어려움은 코로나 사태 후유증 때문이지 현 정권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프레임 설정과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틀어막아 근로자의 표가 이탈되는, 그래서 차기 대권의 걸림돌이 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면서 우리 당은 이 상황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IMF를 극복한 정부란 이미지를 정권 재창출에 활용했던 김대중 정부처럼 문재인은 표와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 고용의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국가가 개입된 강압적인 고용 유지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요행수 바람은 정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실현되기가 거의 어려울 전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8시간 근무 고착화, 최저임금 강화,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정치 풍토, 노동계의 과도한 입김, 그리고 이러한 경제 정책과 연계된 지지층으로 인해 문 정권은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층의 이탈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 등에 과도하게 고용유지 압박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고, 그것이 기업과 상공인들의 어려움, 나아가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압박을 위해 퍼주기성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위기를 틀어막겠다는 계산이지만 세수마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퍼주기 의존 대책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국가 채무만 늘릴 뿐입니다. 문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국가 경제 운영 플랜도 능력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환경만 파괴한 채 중국 부품 산업 돈만 벌어준 태양광 산업 정책에서 보듯이 문 정권에게 국가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남은 임기가 2년,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1년을 제외하면 실제 문 정권의 남은 임기는 1년가량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문 정권이 기존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인기, 정권의 인기는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치솟았다가 급전직하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그간 차기 대선 가도의 안정적인 지지도를 보여왔으나 코로나 대처에 너무 방심함으로써 최근 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6%포인트 하락한 43%로 취임 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 그간 지지도 조사에서 50%대의 고공행진을 보여오기도 한 아베의 내각 지지도도 코로나 대처의 허술함으로써 최근 NHK 조사에서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기 퇴진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협조적인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 덕택에 코로나 진정에 성공함으로써 총선에서 180석이란 거대 여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대처 능력에선 무대책과 불안감만 보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문 정권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국가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것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난 상태지만 그 이후에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국가 경제 가이드가 없이 지금까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막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에 코로나가 터져 문정권 경제 무능에 대한 이슈가 잠시 묻혀버렸지만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문정권 경제 운영 능력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이 두 번씩이나 따라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퍼주기 대책 외엔 달리 보이는 게 없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국가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주요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였던 원전 산업은 쑥대밭이 됐고 나라의 허리를 바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덕택에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쥐었지만 속으론 매우 불안해할 것입니다. 23일부터 발표될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최악의 성적을 드러낼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고 꽁꽁 억눌려 있던 경제 위기가 겉으로 터져 심화되고 그래서 정권이 야당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재인은 그간 수없이 저질러온 불법적인 국정 운영 혐의로 인해 사법적인 심판대에 오를 것이고 결국은 전임 대통령들처럼 자기 자신도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조인인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권이 단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문정권은 최악의 경제 무능으로 인해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180석은 오히려 좌파 정권의 무능을 더 빨리 드러내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